가장 근본적인 의문이 든 거죠. 우리가 자본주의 시대에 살아가면서 내가 생각한 미래는 이게 아니었어요, 사실. 제가 서울대를 나오고 삼성전자를 다니면은 바로 뭐 집 한 채 서울에 사가지고 와이프랑 뭐 애들이랑 맞아. 행복하게 살 줄 알았는데 맞아. 이게 입사한 이후로 너무 정신이 피폐해지고 내가 도대체 이 회사에서 어떤 존재지? 하는 조금 의문들도 들면서 그렇구나. 그러니까 이 시스템에 대한 의문이 생기기 시작한 거죠. 공감대 형성되는 부분이 있네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을 만나보면은 네. 이 사람이 돈을 어떻게 대하는지에 따라서 저는 사실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다를 제가 감히 생각을 해요, 사실. 사람들이 처음에 첫인상을 볼 때 깔끔하게 생겼네, 뭐 잘생겼네, 뭐 맞아. 심술궂게 생겼네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저는 이 사람이 돈을 어떻게 대하는지를 보고 이 사람은 나랑 비슷하다? 그러면은 나랑 비슷한 성격을 갖고 있겠지? 왜냐하면 돈이라는 거는 사실 맞아. 가정교육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 가정교육을 나랑 비슷하게 받은 사람이라면은 나랑 비슷한 사람이겠구나. 그래서 사실 맞네요. 돈을 헤프게 쓰는 사람들을 저는 사실 가까이 두려고는 잘 안 해요. 나 되게 또 공감이 되네. 예. 선생님 말씀하시니까. 저는 진짜로 저는 돈을 맞아. 예. 나도 그래요. 자꾸 제가 서울대에 묻어가려고 하는 거 아닙니다. 저도 근데 그랬고, 왜냐면 저도 정확히 딱 결혼할 때 이 사람하고 평생 가야 되잖아요. 그쵸. 그래서 고민을 했던 적이 되게 많았어요. 나름의 제가 와이프한테 좀 테스트를 했거든요. 여기서 이렇게 행동하면 나는 이 친구를 안 만나야겠다. 그런 거 좀 있었어요. 맞아요. 근데 합격선에 든 거죠. 그것도 뭔가 비슷하시는 줄 알아. 저 이때니까요. 꼭 몇 개가 있죠. 맞아. 그 돈에 대해서는 나름의 네. 철학이 있네. 네. 근데 또 거기서 맹점 하나가 드러나는 게 음. 어머니가 항상 돈을 쫓지 말고 뭔가를 열심히 해서 내가 거기서 정상이 되면은 돈은 알아서 따라올 것이다 라고 항상 가르치셨어요. 진짜 훌륭한 어머님이네. 그러니까 그렇게 말하는 엄마가 어딨어. 맞아요. 그래서 사실 돈에 대한 욕심이 없었어요. 저는 오히려 명예욕이 좀 있었어요. 그렇구나. 그래서 돈에 대한 욕심이 없다 보니까 가장 근본적인 의문이 든 거죠. 우리가 자본주의 시대에 살아가면서 과연 내가 생각한 미래는 이게 아니었어요, 사실. 제가 서울대를 나오고 삼성전자를 다니면은 바로 뭐 집 한 채 서울에 사가지고 와이프랑 뭐 애들이랑 맞아. 행복하게 살 줄 알았는데 맞아. 이게 입사한 이후로 너무 정신이 피폐해지고 내가 도대체 이 회사에서 어떤 존재지? 하는 조금 의문들도 들면서 그렇구나. 그러니까 이 시스템에 대한 의문이 생기기 시작한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사실 모든 부모들이 어쩌면 내 아이가 선생님처럼 자랐으면 하고 키우는 거라고 생각이 불현듯 드는 거예요. 당연히 학교는 서울대 갔으면 좋겠고 회사는 삼성전자 갔으면 그게 대표적인 거라고 그쵸. 생각이 들어서 근데 그 엘리트 코스를 밟은 사람이 목표를 이루니까 그런 생각을 또 하셨다고 하니까 맞아요. 이게 그러니까 얼마나 허무해. 이게 네. 제가 어렸을 때부터 꿈꿔왔던 미래를 이게 내가 꿈꾼 건가 아니면 나를 꿈을 꾸게 하신 것인가 라는 생각이 들면서부터 매트릭스 영화를 제가 정말 좋아하는데 내가 살고 있는 세상이 진실을 뭔가 가리고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 맞아. 이 회사라는 한국에서는 다 그렇게 가르치잖아요. 누구 밑에 그렇죠. 들어가서 열심히 해서 월급 주면은 속편한 줄 알아라. 그렇죠. 밖에 나가면 지옥이다. 맞아. 그러니까 그런 말들만 들으니까 사람들이 그러니까. 사업하면 망한다. 그러니까. 뭐 상가 투자하면 망한다. 땅 그렇죠. 사면 망한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말들이 다 자신을 단정짓는 뭔가 하나의 벽이 돼버리는 거죠. 그럴 수도 그러니까 나는 그 벽 안에서 편안함을 느끼는 거고. 그렇죠. 근데 이 새가 밖으로 세상으로 나오려면 알을 깨야 되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근데 이 알이라는 것도 못 느끼고 있는 거예요. 내가 알 속에 있는 걸 모르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계속 뭔가를 나가려고 하는데 벽에 부딪히는 거죠. 맞아. 벽에 있다는 줄도 몰랐는데 부딪히고 나니까 벽이었던 거죠. 그래서 저는 그 벽을 깨고 싶어서 먼저 벽을 깬 사람들을 찾아보기 시작을 했어요. 그렇구나. 어떻게 하면 벽을 깰 수 있을까? 왜 내가 벽에 갇혀 있었던지도 고민을 굉장히 많이 했고 어쩌면 그 벽을 깨고 나갔다고 그런 사람들을 만났다고 이렇게 찾아보셨다고 했는데 그런 사람들은 어쩌면 살아오면서 내 주변에 있었던 사람들은 사실 비슷한 생각을 많이 갖고 있는 사람들일 것 같아서 그런 사람들 말고 다른 분야에 있는 사람들을 좀 맞아요. 보셨나 봐요. 그러니까 이게 사람이 얼마나 간사하냐면
내가 회사를 다니고 내가 서울대를 나온 거가 내 길이 정말 옳은 거다라고 생각을 하게 되는데 맞아. 내 길이 아닌 사람들을 자꾸 깎아내리는 거예요. 제 속으로. 말은 하지 않아요. 뭔지 알겠네. 막 그런 거 있잖아요. 저보다 고등학교 때, 중학교 때 공부도 못했던 친구들이 갑자기 어느 날 페이스북에서 찾아보는데 뭐 외제차 타고 다니고 돈 엄청 많은 티를 내고 하는데 맞아. 나는 이거를 침대에서 누워서 보면서 내일 그렇죠. 출근하기 싫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 게 이거는 내가 바뀌어야겠다 라고 생각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사회에서 말하는 그 기준에서 나는 항상 잘했단 말이야. 네. 근데 사실 못하고 있는 게 아니고 너무 잘하고 있어서 부딪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또 되게 모순적인 거죠. 맞습니다. 진짜 모순적이에요. 난 너무 잘했는데 자꾸 마음이 불편하고 남들이 말하는 제일 좋은 길이라고 해서 왔는데 자꾸 잘못 가는 것 같고 하는 기분들 그렇죠. 조금 느껴졌나 봐요. 이 길을 걸어온 거에 대해서 후회는 없는데 그럼요. 이 길을 걸어왔기 때문에 내가 그런 생각을 할 수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하고 맞아요. 그러니까 막 이런 거 있잖아요. 내가 지금 하는 말을 듣고 서울대 나오고 삼성전자 나온 사람이 이렇게 안 해도 된대. 난 이렇게 안 살아야지가 아니라 그렇죠. 제가 이렇게 살아보니까 느껴지는 건 거죠. 그렇죠. 저는 사실 이 틀을 느꼈다라고부터 한 시점부터 제 인생이 되게 급격한 속도로 변하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 중에서 첫 번째 스타트가 부동산에 대해서 우연한 기회에 알게 된 거. 그러니까 내가 벽을 느끼고 부동산을 해야지가 아니라 이런 것들을 자꾸 봐보니까 이거였나? 자꾸 계속 두드리게 되고 그래서 이제 선생님을 만나게 됐고 이런 방법이 있구나. 저는 여러 가지 방법을 다 알고 싶어 하고 전 아직도 많이 목말라요. 왜냐면 저는 배우는 걸 좋아하기 때문에. 근데 예전에 배우는 걸 좋아했던 거는 학교를 가기 위해 좋은 직장을 가기 위해 배운 거였다면은 지금은 온전히 목표가 저죠. 그러니까 내가 잘 살아야겠다. 맞아. 내 가족들이 나로 인해서 잘 살아야겠다라는 목표로 공부를 하니까 이게 너무 재밌는 거예요. 선생님이 어느 선을 도달하니까 시야가 좀 달라졌다는 생각이 되게 들어요. 그리고 그 알을 깬다고 표현을 하셨는데 특히